2차 전지주 테슬라 악재 딛고 반등세 에코프로 8.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어닝쇼크 악재 이후 반등세다. 26일 10시 44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일 대비 17,500원 오른 38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4.17, 3.21 상승 중이다.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금연도 오름세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7.85, 4.85 상승 중이다. 이들 종목은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며 호조 양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전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배터리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업황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24일장 마감 후 작년 4분기 매출이 251억 6,7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다. 또한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영향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다음 날인 25일 뉴욕 증시에서 12.13 급락했다. 증시 약세 장소,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배당 상장 지수 펀드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월배당 ETF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모두 고려해 투자에 나서는 게 필요하단 조언이다. 25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국내 시장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신한자산운용의 서울, 미국 30년국 체커버드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플러스10 프리미엄,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테슬라인 컴프리미엄 채권원합 액티브 등 모두 3종이다. 월배당 ETF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다. 국내에선 지난 2022년 6월 신한자산운용 서울, 미국 S&P 500을 처음 내놓은 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월배당 ETF 시장이 열린 지 1년 반 새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모두 43종까지 늘어났다. 특히 최근 상장된 3종은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기법이다.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차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횡보장이나 약세장에선 유리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을 수 있다. 서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의 경우 미국 장기 채권을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고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플러스10 프리미엄은 나스닥 100 지수 내 상위 10개 기업 투자에 커버드콜 전략을 더했다. 코덱스 테슬라인 컴프리미엄 채권원합 액티브는 테슬라 커버드콜 전략과 국내 우량채 투자를 결합했다. 이문의 삼성증권연구원은 옵션을 활용해 구조화한 ETF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며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은 음해관계로 배당 수익률이 좋은 월배당 ETF가 총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목적에 따라 주가와 배당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이영재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다. 한때 황제주에 올랐던 에코프로는 9개월 만에 50만원 선을 내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면서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투심 역시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15,500원 하락한 49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가 종가 기준 50만원 선을 하회한 건 지난해 4월 4일 이후 9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약 23일이었고 지난해 7월 장중 기록한 최고가와 비교하면 68가량이 하락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비엠도 상황은 비슷하다. 에코프로비엠은 전날 5 급락했다. 올해 들어선 21.18 밀렸다. 이달 초 30만원 선을 넘겼던 주가는 22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증권가의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11일에는 10일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지난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각각 1.4조 원, 425억 원으로 추정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예상한 것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의 단기 약세와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 간의 증설 경쟁, 배터리 셀 업체들의 양극재 내재화 비율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며 펀더멘탈을 과도하게 상회하고 있는 현재 주가는 하락 위험이 높다고 짚었다. 여기에 24일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향후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흐름에는 먹구름이 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매출은 251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것이다. 시장은 매출은 25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74센트로 예상했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둔화를 우려 투자를 속속 연기해왔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지난 19일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인다고 밝혔다.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을 생산 라인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제너럴 모터스도 미시간주 공장의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을 1년 연기하면서 기존에 2024년 중반까지 4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대를 회복한 가운데 미국의 강한 소비 경기와 반도체 수출 회복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정원일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우려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의 호조가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대외 부문의 긍정적 흐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성장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1.4의 성장 이후 4분기 성장률은 2.1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기록했다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연중 큰 변동 없이 수치가 유지되는 모습이지만 건설 투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급등과 공사비 상승에 의하여 건설업황 전반에서의 우려가 여전히 반영되는 중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우려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의 호조가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대외 부문의 긍정적 흐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8을 기록하면서 내수 경기의 부진을 상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한국은 대외 교역에 의한 성장률 변동이 큰 만큼 수출 회복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예상 대비 강한 소비 경기와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성장률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내 경제 성장과 회복의 주요 요인이 순수출인 만큼 실질적인 성장세를 전망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결국 대외 마진이 얼마나 잘 형성되는지 여부다. 그는 대외 교역에서의 마진은 단순한 금액 측면에서의 움직임보다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한 부가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전후방 GVC를 구분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방 GVC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는 대외 교역에서의 마진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 측면에서 보면 대만과 베트남양 교역에서의 전방 GVC가 높게 나타난다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순수출은 결국 마진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1월 20일까지의 수출에서는 전방 GVC가 가장 높은 대만양 수출이 크게 상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결국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 수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 건 역시 GVC 참여도가 높았던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출 회복은 다시금 기존 밸류체인 구조로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 수출의 성장 기여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